멋진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 누구도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좋은 어른들이 교육기부에 함께하고 또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꼭 함께 교육기부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 응원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교육기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저희 모두행복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꾸준한 교육 기부를 함으로써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기원합니다.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열린마루 셋째 날 소프트웨어 AI 드론 로봇의 날 오후반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허정연입니다. 올해 교육기부 박람회는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기부자 수혜 대상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온라인 축제인 만큼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린마루 오후반 라이브에서 어떤 주제로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지 궁금하시죠? 어제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오늘 바로 그 주제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주제가 나갔어요. 이번 시간에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로봇 공학입니다. 아, 로봇 공학. 여러분, 로봇 공학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우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으로 잠깐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 게스트는요, 바로 우리가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만나볼 수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로봇 공학인데요. 오늘 우리 게스트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도 우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게스트도 한번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네, 우리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말을 할 만큼 로봇은 이제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은데, 박사님을 영상으로 잠깐 만나봤는데 영상으로 잠깐 만나봤을 뿐인데도 우리 박사님 심상치 않은 포스가 느껴집니다. 한번 박사님 직접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랜선 관객분들이 많이 박사님을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랜선 관객분들을 보고 직접 소개 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한재권이라고 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을 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간형 로봇 조금 생소하기도 하면서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 게스트는 로봇 공학자 한재권 박사님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사람과 로봇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반응을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기대되네요. 라고 별사탕님, 지오스타그램님, 강혜영님, 최선현님, 영희김님, TKH님 등 많은 분들이 형규, 배님, 어제도 뵀던 것 같은데 박달님도 그렇고 많이 정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사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또 온라인 축제인 만큼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말머리에 박사님 저 이게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가지 질문 채택해서 박사님께 여쭤보고 질문 해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셋째 날 오후 라이브도 많은 채팅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사님께서 네. 이 로봇 덕후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네, 로덕이신가요, 로덕? 맞아요. 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로봇에 대한 뭔가 열정과 애정이 남다르다고 할 때 우리가 덕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로봇이 생활 속에서는 좀 낯설거든요. 그쵸. 로봇 공학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로봇 공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로봇 만드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뭐 공학이니까 만드는 학문이죠. 그래서 로봇을 만들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이라는 게 하나의 그 사람처럼 일을 하는 어떤 기계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하겠어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공학의 전 분야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네. 뭐 기계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계공학. 네. 그다음에 컴퓨터 넣어야 돼요. 전기전자공학. 그다음에 코딩해서 프로그래밍을 넣어야 얘가 움직여요. 네. 그래서 컴퓨터공학. 그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AI, 인공지능까지 공학에 정말 많은 분야가 다 필요해서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로봇공학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협업입니다. 협업. 예, 왜냐하면 네. 내가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기껏해야 하나 하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일하는 능력. 그래서 네. 그 로봇이 필요한 그 수많은 공학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팀워크 이게 네. 가장 중요하죠.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로봇들끼리 협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도 돼도 될까요? 상상도 일단은 될까요? 이제 로봇을 만드는 먼저 인간들이 로봇 공학자분들 서로 막 토론하면서 네. 만들어내야 돼요. 나는 기계를 이렇게 만들 건데 너는 전기전자 하는 사람은 회로를 여기다 어떻게 넣을 거니? 라고 하면서 서로가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뭔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한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그러면 로봇 공학자를 꿈꾸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저는 좀 다르긴 한데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로봇공학이라는 그 말 자체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네. 근데 저는 가정 환경이 좀 특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남동생이 뇌성마비 장애인이거든요. 네.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무언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온 네. 집안 식구들이 제 동생을 케어하는데 다 매달려 있으니까 그쵸.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생각한 게 뭔가 우리 집에 와서 인간 대신 좀 내 동생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TV 속에서 로봇을 본 거죠. 만화 영화. 만화 영화로. 네. 근데 그게 네. 어렸을 때는 진짜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요즘 말로 멘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치 저로 따지면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시다. 그런 거죠. 네. 산타 할아버지 있지 않아요? 없나요? 계시죠. 네. 로봇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없는데 네.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되나라고 네. 생각을 한 게 쭉 이어온 거고 그래서 열심히 로봇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뭔가 그 박사님의 가정 환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한 사람이 아프니까 식구들이 다 그 동생한테 매달려 있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덜 힘들게 도와줄 수 있는 그쵸.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딱 턱하니 로봇 공학자가 되셨잖아요. 그거는 그럼 어떤 조건이나 재능이 필요 없이 그냥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서두에 로봇이 네.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요. 네. 뭘 해도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역발상을 한다면? 네, 나는 이거를 좋아하는데 로봇하고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뭐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걸 가지고 로봇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됩니다. 진짜로 뭐든지 한번 말해보세요. 다 돼요. 그래서 로봇에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한 가지 재능은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로봇에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뭘 좋아했냐면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만드는 거. 손으로 꼼지락꼼지락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예, 네. 심지어는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렇게 나무 하나 남잖아요. 네, 나무 막대기. 네. 그것도 버리질 않았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그걸로 뭐 만들 수 있는데 왜 버려? 뭐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만드는 네. 걸 좋아하는 학생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몸체, 기계를 만드는 것으로 전공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저는 그 로봇 그 많은 것 중에 특히 이제 기계 쪽을 잘해요. 기계 쪽.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뭘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로봇에 적용하는 이런 재능을 한번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제가 궁금한데 그 나무 막대기로 도대체 무얼 만들었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배도 만들고요. 배도 만들어요? 나무잖아요. 물에 뜨잖아요. 네. 배도 만들고, 저 어렸을 때니까 네. 그 자동차 네. 이런 것도 만들고, 장난감 자동차. 네. 하여튼간 뭐 장난감류의 모든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이건가? 저는 그 막대기로 이제 모래에 땅 네. 따먹기 이런 그런 네. 그리고 선 그리고 네. 이렇게 놀았다면 박사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자연스럽게 뭔가 그것도 재능과 소질이 아닐까 싶은데,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신 박사님께서 기계공학과에 입학 후에 자동 제어학으로 석사까지 마친 후 대기업에 들어가셨다가 돌연 회사를 관두셨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영웅전에 나오는 약간 그런 이야기처럼 돌연 회사를 관두고 유학을 다녀오겠다고. 네. 그리고 지금 로봇 공학자로서 자리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이 보통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쵸, 여쭤봐도 될까요? 네. 주변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죠. 네. 왜 잘 살다가 왜 저러나. 아, 편한 길을 놔두고 네, 왜 어려운 길을 가나? 그런데 네. 그 남들이 말하는 그 좋은 환경,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거지 제가 느끼기에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까지 삶이 남들이 와 저거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저도 그냥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뭐 이런 거가 뭐 해야 되는 건가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부터 로봇 만들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있었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집안에서 돌아다니게 만들고 싶은 이런 꿈을 꾸면서 자랐는데 그게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한 나이 30 한참 넘었을 때 안 되겠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를 늦췄다가는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고 로봇을 만들어야겠다. 이러고 전문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하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길이 많이 안 보였고 해외에 이제 좋은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네.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운까지 따라줬네요. 네, 네. 너무 좋은 선생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뒀습니다. 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신 데니스 원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 돼주셔서 네. 밑에서 열심히 배웠죠. 그때는 그 지금처럼 막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는 아니셨어요. 네. 그런 갓 부임하신 젊은 교수님이셨는데 막 서로 정말 합이 맞았어요. 젊으셔서 더 뭔가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죠. 네. 지금도 어마어마하신데 그때는 뭐 거의 하루에 3시간, 4시간 주무시나 뭐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남들이 뭐 5년 걸릴 거 우리 연구실에서는 1년에 만들어내고 뭐 이랬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운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줄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잠은 많이 자주 좋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 터져 나오는 열정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그 둘째 날 오후 강의에서도 약간 이제 우리가 요즘 코로나 블루로 많이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이 많다 하셨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네. 찾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그거를 정말로 실천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셨네요. 네, 그 남들보다 늦게 했지만 네. 워낙에 하고 싶었던 걸 하니까 네.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즐겁고 그쵸. 행복하셨나 봐요. 그렇죠. 박사님께서 로봇들이 또 모여 축구를 하는 그런 국제 대회 로보컵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시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열정적으로 굉장히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데니송 교수님과 같이 연구할 때 네.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저는 네. 데니송 교수님은 교수님이셨고 네. 그때 팀을 만들었거든요. 네. 로봇 축구팀, 자율축구예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축구를 해야 되는 대회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가 이제 로보컵이에요. 거기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저희 팀이. 그때 저는 이제 팀 리더를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버지니아 공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버지니아 공대가 우승을 해서 미국 최초로 로보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되죠. 그때 우승 소감 혹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소감? 보통 이제 배우분들 저희 뭐 머리 해주신 선생님 감사하고 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네. 어떻게 소감을 하셨나요?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 소감이랄 게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다들 지쳐갖고 막 좋다 뭐 그렇게 일상적인 말만 했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우승을 했는데 미국이 우승한 게 됐어요. 제가 만든 네. 로봇이었고 네. 제가 팀 주장이었고 네.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함께 열심히 만들었고 지도 교수님도 사실은 홍 씨잖아요. 네.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미국이라는 타이틀을 준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1등을 했는데 우리 태극기가 걸린 대한민국으로 1등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셨다는. 네, 그런... 제가 손정희 선생님도 아니고. 네. 아무튼 그래서 네. 한국의 이 로보컵 우승 타이틀을 한번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로보컵 우승 타이틀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 그래서 지금 저희 거예요. 한양대학교에서 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2년 출전했고요. 네. 이제 올해 3년째 출전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내년에 이제 세 번째 출전할 계획이에요. 네, 내년 세 번째 출전 기대하고 저도 응원하고 우리 관객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에너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이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결선까지 올라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이 대회가 조금 어떤 대회인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랜선 관객분들에게는 살짝 생소할 수 있거든요. 어떤 대회고 어떤 로봇으로 참가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회가 아니었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이요? 네. 팀들도 어마어마했어요. 뭐 나사, 뭐 화성에 로봇 보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뭐 MIT, CMU, 뭐 그 동경대학교, 뭐 하여튼 로봇의 최고라고 하는 팀들은 다 출전했던 그런 대회인데 뭐였냐면 후쿠시마 원전 때를 모델로 해서 재난 상황을 펼쳐놓고 네. 그 재난 상황을 풀어나가는 로봇들을 만드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8가지 미션이 주어졌었고 네. 그 8가지 미션을 1시간 안에 네. 다 풀어내는 로봇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일어난 일회성 대회였고요. 네. 서바이벌 미션 아시죠? 이렇게 예선전에서 탈락하면 집에 가는 거. 네. 그래갖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계속 해나가는 거. 네. 이런 대회였고 처음에는 한 세계에서 한 250여 개 팀이 모였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결선에는 24개 팀만 살아남아서 네. 결선을 치르게 되죠.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이제 출전했던 로봇 이름이 또 똘망. 똘망이. 제가 설계한 로봇인데요. 네. 저 로보티즈라는 국내 벤처기업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똘망이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네. 저 대회에 출전을 했고 결선에서는 24개 팀 중에 15등
했고 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국의 카이스트 팀이 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다 놀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회라고 했던 그 대회에서 또 1등을 카이스트에서 했다고 하니까 저도 괜히 또 뿌듯하네요. 그때는 한양대 로봇공학과가 없을 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양대가 있었다면 또 한양대가 또 뭐 모르는 1등을 했을 일이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앞으로는 또 모르는 그건 일이죠. 또 뭐 겨뤄봐야 아는 거겠지만, 네, 그렇죠. 네, 지난 2015년에 그렇게 재난 로봇 똘망이를 한국 국가 대표로 세계에 선보이면서 재난 로봇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예, 로봇을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네.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네. 다시 말해서 위험한 현장에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네. 이게 로봇의 큰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해보면 재난 상황이에요. 재난이 네. 벌어졌을 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그쵸. 그 구하러 간 사람도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분야야말로 로봇이 정말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극복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 이것은 네. 로봇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명이자 의무 같은 느낌이에요. 네,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박사님의 또 남다른 사명감이 돋보이는데, 아까 댓글로 봤는데 박사님께서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웃는 상이신가 봐요 라고 댓글을 DSS5님이 남겨주셨고요. 뭐 DS님은 국뽕이 차오르네요 라고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응원합니다 라고, 신문 어디에선가 봤는데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렇다면 이 로봇에 대한 비전이 앞으로도 많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요. 앞으로 어떤 로봇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로봇들이 하나둘씩 우리 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네.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로봇 기술이 우리 곁에서 쓰이기 시작하는 해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 로봇들이 어디에 쓰일지가 굉장히 주목이 돼요.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없던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을 어디다 쓸까가 정말 저도 궁금해요. 네. 그것을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로봇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로봇이 쓰였을 때 인간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떨까?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거, 인간이 하기 귀찮아하는 거, 인간이 하기 위험한 거, 인간이 하기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거 등등. 네. 이런 거를 위주로 좀 생각을 잘 해주시면 앞으로 로봇이 우리 삶을 바꿔나갈 때 여러분들이 아마 선구자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사님께서 이렇게 멋진 비전을 또 현실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 분 중 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괜히 옆에 있는데 너무 갑자기 빛이 보이고 후광이 조명이 갑자기 더 밝아졌나요? 갑자기 제가 박사님이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움직임이 국가 정책적으로도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 전 세계가 팬데믹에 처했어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기에서 맞은 위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사회 안전망, 그리고 지역 균형 등 4개를 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이 경제 위기 속 그중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활용해 산업화를 진흥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타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보기 퀴즈니까 좀 이따 뒤에 진짜 퀴즈 몸풀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어요. 뒤에 큰 화면에 글씨가 뜰 겁니다. 이 국가 혁신 전략을 가리켜 한국판 땡땡이라고 하는데요.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에서도 쓰인 용어입니다. 새로운 방식과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과연 뭘까요? 지금 화면에 한국판 땡땡이라고 깜짝 퀴즈를 제가 내드렸는데요. 박사님, 네. 답이 뭘까요?
답 발표. 왠지 박사님이 말씀하시면 정답일 것 같아요. 그 니은 디귿 그거 맞죠? 이은 디귿. 맞죠? 맞아요. 정답은 뉴딜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역시 척척 박사님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한국판 뉴딜. 많은 분들이 뉴딜? 이렇게 물음표라고 뉴딜이요? 이렇게 네, 뉴딜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이에요. 박사님, 이 한국판 뉴딜 전략에서 로봇은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에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축으로 그 중에 한 축이 디지털 뉴딜이거든요. 네. 그 디지털 뉴딜의 또 핵심 분야들을 보면은 네. 데이터예요. 데이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정보들이 그냥 만들어졌다가 없어져요. 오늘 허승연 아나운서 점심 뭐 먹었나요? 뭐 이런 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네,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정말 앞으로의 산업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데 네.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 가공하는 이런 작업들 이런 게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 데이터를 그냥 가두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그리고 레이블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만들어주는 것. 그 뉴딜도 그 케인즈 학파들이 주장했던 게 그런 거예요. 산업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잘 사업하고 잘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돼, 항구가 있어야 돼, 공항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할 수 없어, 국가가 해줘야 돼.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비슷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회사 하나가 그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 그거 못할 것 같은데 국가가 해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뉴딜이라는 그 네. 옛날 버전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미래 새로운 시대에 벌써부터 좀 사람들과 또 로봇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기대가 되는데 걱정도 조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또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물론 로봇이 사람을 위해서만 그렇게 쓰이면 좋겠지만 과연 로봇이 나쁜 로봇이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사회에서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로봇이 네. 활성화가 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느냐, 이런 논의를 하고 서로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일자리 문제. 일자리.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건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 일을 그만둬야 못한다는 돼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사실 인류를 멸종시키는 뭐 터미네이터보다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네. 일자리가 없어지면 나는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네.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걸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일자리냐? 로봇이 못하는 일자리.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을 만드는 것도 로봇이 중요합니다. 하겠네. 근데 그게 뭐 다는 아닐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로봇이 네. 못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네. 로봇이 그럼 못하는 일 있어? 이거 너무 잘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맞아요. 뭐 음악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그 이세돌 선수랑도 대결하고 바둑도 인간보다 더 잘 두고 네. 그거는 로봇들이 잘하는 것만 본 거예요. 못하는 거 진짜 많아요. 정말 많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랑.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감, 사랑, 이런 감성적인 거. 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무언가 하는 거를 로봇이 하면 막 겁이 나요. 왜냐면 쟤네들이 막 감성적인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로봇이 하는 거는 모방하는 거예요. 뭐 창작도 하는데 아니에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거를 논리적으로 한 것뿐이지 인간처럼 창의적으로 감성적으로 감수성을 느끼면서 공감을 느끼면서 하는 거 잘 못해요.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고 아이 컨택을 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그냥 알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렇죠.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직업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거고 이거 생각하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걸 로봇이 못해요. 인간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창의력, 감수성 이게 두 가지 키워드예요. 거기다가 저는 하나 더 추가하는데 비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이지 않은 사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아니야. 네. 근데 인간들은 막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경우도 많았어. 그렇죠. 이렇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새로 만들어 갈 겁니다. 여태까지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새로운 직업을 계속 만들어서 직업을 변화시켰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다 추수하고 그 새끼 꼬고 있어야 돼요. 아랫목에 모여 앉아서. 근데 우리 허승연 아나운서는 네. 아나운서란 직업도 갖고 계시고 저는 네. 로봇공학과라는 직업도 있고 네. 100년 전 사람들이 봤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계속 직업을 만들고 변해 왔습니다. 기술이 변함과 동시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학생분들은 네. 기존의 직업이 아닌 나만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이 못하는 게 뭘까? 잘 로봇을 보고 이거는 인간이 더 잘할 것 같아. 내가 해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미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뭔가 색깔,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적인 것과 또 감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거기에 핵심이 또 뭐냐면 네.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좋아하는 걸 창의력과 찾는다. 그 감성 이런 걸 발휘하려면 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남이 시키는 걸 하면 아무리 해도 창의력이 안 생겨요. 지금 아까 서로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박사님께서도 30살이 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이제 돌연 회사를 그만두시고 네, 유학길을 오르셨잖아요. 네. 근데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솔직히 일찍 찾으신 편이에요. 좋아하는 그렇죠, 일을. 맞아요. 우리 학생들과 저도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더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직 네, 네. 30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박사님? 계속 좀 해보는 거예요. 팁을 주신다면? 해보는 거예요. 일단 계속. 해봐야 돼요. 도전. 네, 해봐야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나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갖고 내가 이거 해봤더니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밤새도록 할 수 있어. 이게 희한하네. 네. 이거 찾으면 빙고인 거죠. 그래서 많이 해봐야 됩니다. 경험이 많아야 돼요. 네, 지금 박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랜선 관객분들도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요. 결국엔 나를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 다양한 걸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것도 경험을 해보면서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간은 다 알맞게 발전을 해갈 것이다. 뭐 부작용도 우려가 되지만 이 사람의 가치에 기반한 로봇의 발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로봇 중에서 상당히 조금 인상 깊었던 로봇이 있습니다. 다이애나라는 다이애나. 로봇이었죠. 이게 네. 지난 2018년 스키 로봇 다이애나가 출전한 올림픽이 있다고. 평창 올림픽이요? 평창 올림픽 때 네. 제가 스키 타는 로봇 만들어서 좀 전 세계에 좀 보여줬어요. 왜냐면은 네. 전 세계 외신들이 다 왔잖아요. 이런 기회를 왜 놓쳐요? 이거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네, 저 다이애나. 앞에 있는 친구가 그 패럴렐로 딱 타고 있어요. 카빙턴 하고 있습니다. 저 오. 기문 사이사이를 자기가 인공지능으로 인식해서 저 네. 사이로 싹 들어가는 거죠. 저 뒤에 계신 분은 안전을 위해서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였어요. 연습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거는 그렇구나. 다이애나가 실제로 보고 있는 장면. 기문을 저렇게 인식을 해서 저 사이로 자기 경로를 만들어서 이제 턴을 해갖고 들어가고 있죠. 스키 선수들처럼. 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사람도 쉽게 타기 힘든 스키를 이렇게 로봇이 탄다고 하니까 신기하고 또 제가 불현듯 생각이 든 건데 정말 재난 상황에서 스키 타다가 다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페트롤. 로봇이 가서 달려가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악천후야. 그러면 네. 페트롤 하시는 분들도 가기 어려워, 위험해. 그럴 때 네. 로봇이 출동하는 거죠. 굉장히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고 또 성공을 시켰을 때 느낌이 짜릿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한 13종의 로봇을 만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2. 1년에 한 종씩은 계속 선을 보였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만큼의 에피소드가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좀 인상적인 경험은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휴머노이드보다 네. 간단한 털복숭이 로봇을 만드는 적이 있어요. 땅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털복숭이 공 같은 친구인데 네, 뭐 하는 친구예요? 아이들과 노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와. 너무 그 컴퓨터 앞에만 앉아갖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네. 아우 좀 뛰어노는 게 좋은데 그래갖고 네. 로봇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로봇이 이 아이들을 주구장창 쫓아다니게 만들었어요. 와. 그리고 이렇게 털로 씌워져 갖고 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 눈이 있거든요. 네. 눈에서 이렇게 하트가 뿅뿅뿅뿅 나가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막 뛰어노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이들이 그렇죠. 계속 로봇과 같이 뭐 술래잡기도 하고 뭐 네. 이런 게임 만들었거든요. 네. 계속 하는 게 보물찾기도 하고 오. 그거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 로봇이 저렇게 우리 삶을 더 이렇게 활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런 시도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털복숭이 로봇 이름은 뭐였어요? 에디. 에디. 그래서 지금 네. 상설관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네. 마산 로봇랜드에 네. 저 에디 나라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딱 들어가면 에디를 지급받아요. 에디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네. 아직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 짠하고 궁금해. 공개할 거예요. 짠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로봇을 지급받아서 그 로봇과 친구가 돼서 네. 그 테마파크 안을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같이 겪어야 돼요. 모험이죠. 하나하나 깨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 나오면 백신 주사기로 막 물리쳐야 되고 네. 같이 로봇이랑 뭐 이런 게임들이 막 있어요. 와. 너무 재밌겠죠. 조금 더 늦게 태어날 걸 그랬나? 에디랑 같이 그렇게 백신 쏘고 체험을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더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네. 제가 테스트를 몇 번 했거든요. 네. 20대 여성분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10대 아이들을 타겟으로. 목표로 했는데 네. 10살, 11살, 12살 네. 이걸 타겟으로 했는데 네. 웬걸 25세에서 29세 사이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저도 지금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셨죠? 봤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와. 재밌습니다. 한번 오세요. 언제 완공이 될까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테마파크 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네. 테마파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다 준비했고 어제 파이널 테스트 완료했어요. 그게 됐어요? 파이널 테스트? 네, 성공적으로 했어요. 너무 궁금하다. 진짜. 와. 저도 사실 이거 저희 강아지들이 혼자 이제 사람이 없을 때 2마리가 있는데 네. 그 2마리를 위해서 그냥 조그마한 로봇이거든요. 네. 그냥 걔가 움직이게 네. 하면은 강아지들을 놀아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더 똑똑하고 뭔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로봇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굉장히 신기하고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에디 월드, 에디 파크가 네네네. 열리면 제가 진짜로 내 돈 내 방, 내가 돈 내고 내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권 드릴게요. 진짜요? 이거 박제됐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다이애나 관련한 에피소드도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채팅창에서 본 것 같은데요. 다이애나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얘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고 얘가 추운데 견딜 수 있는지 뭐 예. 이런 얘기도 궁금해요. 다이애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네. 허성현 아나운서님처럼 자 스키 잘 타네 어떻게 저렇게 타지 넘어지지도 않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센서 기반으로 인간보다 더 운동 능력이 좋게 만드는 거는 사실 돈을 좀 많이 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어려운 건 뭐였냐면 네. 깃발을 못 알아봐요. 깃발을 못 알아봐요? 네. 깃발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깃발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딪히나 그냥? 뭐가 깃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인간들은 너무 네. 잘 알죠. 그게 인간들이 잘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직관적으로 그냥 막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로봇들은 그걸 다 일일이 프로그래밍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예, 컴퓨터 코드로. 네. 그런데 이건 뭐 날이 어두워지고 뭐 밝아지고 다 다르게 보이고 네. 바람이 불면 깃발 모양도 달라지고 네. 막 여기 사각형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삼각형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런 프로그래밍으로 못 잡아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인간들이 잘하는 걸 못하는 이런 어이없는 이런 일들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네. 이 인공지능이 네. 요즘 많이 발달을 하고 있죠.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고. 네. 요거 하려고 저희는 한 달 반 동안 평창에서 합숙 훈련했어요. 한 달간. 연구원들 다 연구실을 아예 옮겨버렸어요.
다이나를 위해서 평창으로 옮겨갖고 네. 네.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연구실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가서 하자 그러고 한 달 동안 그 추운데 그날 또 엄청 춥더라고요. 한파죠, 한파. 네, 마이너스 20도도 봤어요, 저. 와. 이날은 네. 정말 너무 추워갖고 아이 제발 이거 로봇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 훈련 안 하게. 그런데 또 돼. 돼. 작동을 하네요. 네, 너무 잘 네. 만든 거죠. 네. 작동을 하니까 훈련하고 뭐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힘들었던 만큼 또 보람도 되고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네, 이렇게 박사님께서 짜릿하고 잊지 못할 순간들을 박사님만 알고 계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간 청소년분들에게 앞으로 조금 이런 말은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처럼 짜릿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 라는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재밌는 게 로봇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로봇은 저한테만 재밌는 걸 수도 있어요. 네. 허성윤 아나운서는 노래하는 게 제일 재밌으시 않으셨어요? 아니요? 네. 맞죠? 네, 맞아요. 저 성악 전공은 알아보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거 하는 순간이 인생에서 제일 짜릿한 순간이에요.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네. 딴 거는 다 재미없어요. 저는 정말 로봇 말고는 재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만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뭔가 재밌는 거 하나를 딱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할 때의 그 짜릿함,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 10개가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 받은 거죠. 근데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데 박사님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라고 영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희님도 행복한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로봇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군요 라고 또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고 싶다는 분들 아까 그 에디월드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네요. 아이들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겠다.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에 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에 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우리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소식도 발 빠른 사람들이 네,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거니까 박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아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은요.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열린마루 셋째 날 오후반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기관들이 우리 교육기부 교육 사랑에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교육기부 박람회 사이트에 가셔서 주제별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한국 IBM에서 무료 오픈 교육 플랫폼 오픈티 태치에서 디지털 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IBM 임직원들도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하는 디자인 싱킹 배지 과정도 있으니까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밝은 미래 진로 지원센터에서는 드론 국가 자격증 도전하기라는 목표 아래 4차 산업혁명과 드론에 관한 동영상 수업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는 동영상 수업과 원격 수업을 통해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전자산업의 역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통계청 통계교육원에서는요. 제22회 전국 학생 통계활용대회 수상작을 전시한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가는 건설 기술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이공계 진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에서도 키트를 활용한 원격 수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도 교육 기부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디에 참여를 하셨습니다라고 말만 했을 뿐인데도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청소년분들이 많이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사이트에 클릭하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각 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기부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정말 많죠? 와, 이 세수도 없이 많은데 그 네.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것 중에 하나 딱 자기 걸로 만들면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해봐야지 안다고 했잖아요. 경험을 해봐야지 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발로 뛰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통해서 마련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중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본다 그러니까요. 네. 하면 한 자리에서 정말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네. 꿈을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꿈을 빠르게 찾고 재미있는 것들 하나라도 더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를 나눈 내용, 평소 가진 상식을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퀴즈를 잠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랜선으로 함께하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 다들 준비되셨죠? 어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OX 문제 5문제 그리고 간단히 답을 쓸 수 있는 주관식 5문제를 드릴 겁니다. 퀴즈에 대한 답은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댓글로 받을 거고요. 말머리 정답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방송이 종료된 뒤에 우리 운영진들이 댓글 누가 당첨이 됐어요 라고 발표를 해주실 거고 어떤 상품인지 아세요, 박사님? 글쎄요, 아까 기부했던 그거 줬으면 좋겠는데. 기부했던? 막 항공우주연에서 그런 거 안 줘요? 그런 건 안 주고요. 저 갖고 싶은데. 박사님께서 참여를 하시지 않으니까 안 주는 것 같아요. 오늘 퀴즈 상품은 피자나 치킨, 모바일 교환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걸 또 더 좋아요. 왜냐면 먹어야지 재밌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힘냅시다 먹고. 네. 댓글 정답 기재 시간은 문제가 나간 직후부터 제가 5431 마감을 외치기 전까지인데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이 끝나면 절치선이 그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박사님께서 직접 내주세요. 네,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을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영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한 로봇처럼 사람하고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똑같이 만든 인조인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아직 구현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인간과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고 유사한 모습을 가지면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댓글창에 네. O, X 둘 중에 하나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조금 문제가 조금 길었는데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면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부른다. 네. 이게 O일지 X일지. OX. 사실 정답 반반 모르면 찍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발한 오답도 올려도 되냐고 박시영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기발한 오답도 우리 운영진들 마음에 들면 치킨과 피자 모바일 교환권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 발표를 제가 5초를 세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정답은 O가 정답이었고 우리 박사님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주로 네, 제 전공이죠.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한재건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이랑 저랑 둘 다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는 댓글을 제가 받고 재미있게 보고 있다는 분들 또 보이네요. 두 번째 문제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드릴게요. 올해 새로운 국가 혁신 전략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었죠. 이 중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전략이 있습니다. 이 맞춤형 전략을 그린 뉴딜이라고 부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거는 살짝은 헷갈리려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릴 수도 있나? 네.
그린 뉴딜? 힌트를 좀 주세요.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린 뉴딜. 그린 자, 뉴딜. 여기까지가 힌트 아닐까?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자 박사님 넘나 멋지세요라고 신비의 약단밤님께서 엄지척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OX가 나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이번 문제는 OX가 나뉘고 있는데 또 이러면 더 짜릿하고 재밌죠. 이렇게 답이 다 정답만 맞추면 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좀 나뉘어야지 짜릿한데 근데 또 정답이 또 많은 것 같네요. 많으면 좋죠. 자, 5431 마감을 하고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0 마감. 정답은 X. 디지털 뉴딜입니다. 네, 디지털 뉴딜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린 뉴딜은 아니고 그래도 명색에 뭔가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이 정답이었네요. 정답까지 써주신 분들은 안 계시고 그냥 X. 그럼 세 번째 문제 우리 박사님께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말씀드렸죠. 그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구조용 로봇의 경진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언택트 시대에 맞춰 로봇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맞으면 O, 틀리면 X.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대회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기서 박사님께서 결선 진출하시고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죠? 코로나가 그때는 그 먹는 음료 이름으로는 있었어요. 그게 음료가 알코올이 살짝 섞여 있는. 네, 약하게 섞여 있는. 네, 이게 또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별사탕님은 팔랑귀라서 번복했다고 하는데 팔랑귀도 실력입니다. 잘 팔랑하면 정답을 맞추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정답을 카운트다운을 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참여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뿌듯하네요. 뿌듯해. 5, 4, 3, 2, 1, 0 마감. 정답은요? X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그때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만든 대회가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였습니다. 와, 정답은 X인데 O를 선택하신 분들이 살짝 보이고 11년이네요. 11년이면 제가 20살. 그런가요? 좋은 시절이었네요. 아니 지금이 더 좋은 모습이세요. 네. 그럼요. 뭐 인생이 매일매일이 좋죠. 네 번째 문제 이제 OX 퀴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제가 내드릴게요. 로봇은 모든 첨단 기술이 쓰이는 종합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 전기, 전자,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심리학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데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미학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모든 분야가 포함이 되는데 그중에 미학도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미술, 디자인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근데 보기 좋은 로봇이 일도 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그렇죠? 하나를 하더라도 더 잘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박사님과 제가 나눈 이 대화가 중요한 힌트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답은 역시 나왔습니다. 정답이 나왔는데 이게 은근히 여태까지 냈던 문제 중에 정답이 O랑 X가 제일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감을 하겠습니다. 5, 4, 3, 2, 1, 0 마감. 정답은 O. 저도 O라고 생각합니다. O죠. 이건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네. 이거는 제가 답을 해도 되겠죠? 제가 당연하죠. 정답을 만드는 입장이라면 네. 당연히 O입니다. 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로봇에 있어서 미학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쵸, 네. 언캐니 밸리라는 그런 이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혹시 찾아보세요. 언캐니 밸리는 거 영어니까 불쾌한 골짜기 이렇게 한글로 찾아봐도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 정도로 네. 이렇게 학문이 로보틱스에 연결이 많이 됩니다. 뭐냐면은 네.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인간은요 심리적으로 네. 인간과 비슷한 사물을 보면 친근감을 느껴요. 테디베어 볼 때 네. 그 이렇게 있잖아요. 네. 테디베어 이거 뭐라고 불러요? 테디베어 발. 발이라고 불러요? 테디베어 이거 뭐라고 불러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이라고 부릅니다. 손. 손?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강아지한테 그죠, 강아지한테 강아지 손. 발인데 손 이렇게 이렇게 하죠. 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네.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 분명히 발인데 손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네. 막 네. 그런 식으로 인간들은 굉장히 자기주관적으로 의인화해서 보는 습성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친밀해져요. 왜냐하면 얘가 더 인간 친화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하고 잘 비슷하게 만들면 비율 두고 인간 비율대로 팔 길이, 몸 길이, 다리 길이 네. 인간처럼 만들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쵸.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런데 네. 그게 친밀도가 네. 비슷하게 보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네. 갑자기 그 친밀도가 뚝 떨어져요. 너무 똑같으면? 아유, 좀비 같은 거 만들면 걔는 팔도 있죠, 다리도 있죠, 얼굴도 있죠, 네. 몸도 있죠. 그런데 사람의 형상인데 막 피부가 이상해. 네. 뭔가 막 그 네. 죽은 사람 같아. 네. 이러면은 엄청 싫죠. 네. 그렇게 친밀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네. 더 인간처럼 보이죠. 네. 그럼 다시 친밀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똑같으면 친밀도가 100이 돼요. 사람의 마음은 네.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네. 이렇게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골짜기라고 불러요. 불쾌한 골짜기. 네, 밸리, 언캐니 밸리, 불쾌한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다 미학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네. 로봇을 만들 때 네. 인간하고 적당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예쁘게. 네. 너무 비슷하게 만들면 싫어 막 네. 이래요 사람들이. 무서워 그래요.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네, 라는 그 걸. 적당함은 네. 미학에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미학도 중요하다. O였습니다. 그러면 OX 마지막 문제 우리 박사님께서 문제 읽어주세요. 로봇공학은 로봇에 대한 기술인 로봇의 설계, 구조, 제어, 지능에 대한 연구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운용에 대한 기술은 로봇공학이 아닌 로봇 경영학에서 따로 연구하는 개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할까요? 네. 그러니까 로봇 운용에 대한 기술은 네. 로봇 경영학에서 따로 연구하는 개념이다. 로봇 운용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다. 근데 아까 로봇 공학자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네. 그리고 협업이 중요하다고 네, 해주셨고, 자, 이 강의를 열심히 들은 분들이라면 또 살짝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어야지.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할까요? 그럼 더 좀 힌트를 주면 경영학을 전공해야지만 배울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근데 역시 열심히 들어주셨나봐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마감을 하고 박사님께서 정답을 발표해 주세요. 5, 4, 3, 2, 1 마감.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로봇 하려면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로봇 공학이라는 게 정말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에 오시면 네. 경영학에 대한 약간의 지식도 얻어야 돼요. 네. 의무입니다. 로봇 공학에는 다 모든 것들이 포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OX 문제 풀어봤는데 주관식 퀴즈 1번 문제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박사님과 같이 마감을 할 건데 1번 문제 바로 읽어드릴게요. 2015년에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재난 로봇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까 되게 귀여운 이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약간 지금 제 눈처럼 굉장히 이렇게 힌트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너 눈빛이
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 1번 주관식 문제. 주관식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객분들은 랜선 관객분들은 잘 맞춰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5, 4, 3, 1 한번 카운트다운 같이 해볼까요? 5, 4, 3, 2, 1 마감. 정답은요? 똘망입니다. 네, 똘망. 휴보도 같이 해줄게요. 휴보도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한 선수였습니다. 아 휴보. 카이스트의 휴보. 아, 그리고 휴보. 네. 제가 만든 똘망이 이렇게 네. 두 개 공동 정답으로 해줄게요. 네, 휴보도 맞고 똘망이도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주관식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로봇 다이애나가 선수로 직접 참가한 경기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영상도 많이 우리 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지금도 영상이 나가고 있어요. 네. 이거 너무한데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혹시 오디오 줄이고 들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이게 정말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드리려고 내는 문제니까. 네네. 자, 이번 문제도 바로 이제 마감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힌트는 뭐 지금 겨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좀 가기 그렇지만 네, 겨울 스포츠입니다. 평창. 네. 5, 4, 3, 1 카운트다운 해볼게요. 5, 4, 3, 2, 1 정답은요? 스키입니다. 정확히는 알파인 스키였습니다. 스키까지 맞는 걸로 할게요. 네. 다행히 봅슬레이 나왔는데 봅슬레이. 몹슬레이 몹슬 오답. 그건 아니지만 스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3번 주관식 문제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드릴게요. 1997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후 세계적인 로봇 축구 대회로 자리 잡은 국제 대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까 박사님께서 1등을 하셨는데 네. 아쉬운 마음이 조금 들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세 번째 출전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인간들은 월드컵 경기를 하더라고요. 네, 월드컵 경기를 하죠. 컵. 4년마다 한 번씩 월드컵 경기를 하는 게 인간이죠. 그럼 네. 로봇들은 뭘 할까요? 로봇들은 뭘 할까요? 네. 그래도 정답을 잘 맞춰주실 거예요.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으니까요. 그러면 로봇 축구 대회, 세계적인 로봇 축구 대회로 자리 잡은 이 국제 대회의 이름은 무엇일지 한번 카운트다운 해보겠습니다. 5, 4, 3, 2, 1 마감. 정답은요? 로보컵입니다. 로보컵이 정답이었습니다. 오, 이번에는 정답을 아주 다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혹시 박사님께서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관객분들이 잘 퀴즈를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주관식 퀴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컵은 2050년을 목표로 로봇들이 땡땡을 대상으로 축구 경기를 펼쳐 우승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 대상은 무엇? 누구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쓰시는 분도 정답이라고 해드릴까요? 네. 그리고 또 이세돌 바둑 기사도 그 함께 AI랑 알파고랑 알파고랑 대전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한 번 이기신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 신의 한 수를 딱 넣었던 진짜. 알파고를 완전히 멘붕에 빠뜨렸던 그 한 수. 자, 정답이 나온 것 같아서 카운트다운을 함께 하고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 정답은요? 정답은 인간, 사람입니다. 인간도 정답, 사람도 정답.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2050년에 월드컵 우승팀과 맞붙을 예정이에요. 인간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팀. 오, 너무 기대된다. 그 팀과 로봇 팀이 11대의 로봇이 출전을 해서 인간의 11명의 사람들과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를 할 겁니다. 와. 2050년에.
진짜 기대가 되는 경기고요. 2050년이 기다려집니다. 사람 휴먼이라고 써주신 분도 정답으로 쳐드려야겠죠. 휴먼? 너무 수준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관식 문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드릴게요.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 이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떠오른 기술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지능이죠, 지능. 지능.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 생각이 사실은 인간만의 영역이 아닌 네. 컴퓨터의 영역도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회가 막 바뀔 거다. 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올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박사님이 카운트다운을 해주고 정답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4, 3, 2, 1 마감합니다. 정답은 인공지능 AI도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네, AI 또는 인공지능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방송 후에 기프티콘 받으실 분들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어제 그제 방송을 다 5분씩 시간을 더 초과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늘 5분 돌파 가나요? 아까부터 6시 넘을 것 같다고 해주시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정시를 잘 맞추지 못하네요. 아, 그래요? 그래도 재밌었죠. 재밌었으니까. 전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으니까 된 겁니다. 온라인 관객분들과 그리고 스튜디오에 자리해주신 로봇 공학자 한재건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정말 즐겁고 영광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박사님 소감 한번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반갑게 만났는데 여기가 실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인간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얘기를 할 때 정말 더 많은 것을 느끼거든요. 네.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깝지만 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활약을 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이 랜선 영상을 본 걸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이나마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박사님의 소감을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박사님 옆에서 눈 맞춤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영광으로 느껴지는데 분명히 저희 똘망똘망한 눈과 또 박사님의 똘망똘망한 눈을 통해서 랜선이지만 분명히 그 마음과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전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우리 한재건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로봇에 대한 열정을 기술로 현실화시키고 미래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을 담는 로봇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우리 사회가 혁신 기술로 미래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그 혁신과 발전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 기부자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공유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